안녕하십니까.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노조법 2, 3조 개정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습니다. 핵심은 교섭권 강화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2009년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노동자들이 공장문을 걸어 잠그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쌍용차와 경찰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재판부는 노조가 쌍용차와 경찰에 총 47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악용한 노조 탄압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이후 정리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 여파로 3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로 파업 노동자가 절벽으로 내몰리는 일은 없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노조법 3조는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회사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현행법은 파업의 정당성을 협소하게 인정합니다. 일단 임금이나 근로시간 개선은 파업 목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측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벌이는 파업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정리해고는 경영정권에 속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쌍용차 파업 당시 사측이 불법 파업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된 게 노조법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2022년 하청업체 소속 유채한 노동자가 0.3평 철장에 스스로를 가뒀습니다. 대우조선은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재판이 1심에서 계류 중입니다. 교섭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2조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과 쌍용차 사태는 그 양상이 비슷하면서도 좀 다릅니다. 노동자의 고용 형태가 다릅니다. 쌍용차 파업은 정규직이 주도했습니다. 대우조선 파업은 하청 노동자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사측과 윤석열 정권은 대우조선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댔습니다. 현행 노조법 2조의 한계입니다. 노조법 2조는 노동자가 임금 인상이나 안전조치 관련된 내용을 협상할 때 상대가 누구인지 규정합니다. 지금은 규정이 모호합니다.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원청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원청은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를 지배합니다. 해석이 분분하고 법원 판결도 엇갈립니다.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은 힘을 잃습니다. 가령 하청업체는 대우조선에게 기성금을 받아 그 돈으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지급합니다. 대우조선이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하청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기 어렵습니다. 조선소에서 산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작업 방식을 바꾸든 안전장비를 들여오든 대책이 필요한데 그건 대우조선이 할 일이지 하청업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바지 사장 가고 진짜 사장 나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2010년에 나왔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이 노조가입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와 계약을 끊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노조 파괴 전략입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행태가 부동노동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을 사용자로 인정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건 맞는데 그건 부당노동 행위에 국한된 것이지 단체 교섭에도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우깁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가 2017년 단체 교섭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사건마다 소송을 거쳐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엔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콜센터 상담사분들 있죠. 용역업체 소속입니다. 하나은행은 콜센터 노동자들을 향해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의 인터넷 설치기사분들도 같은 처지입니다.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기준 38.2%입니다. OECD 평균은 11.8%입니다. 이름은 노조법인데 40%에 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비율 38%는 임금 노동자만 대상으로 한 거고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조법의 테두리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택배기사는 서류상 개인 사업자입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사장입니다.
대리점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이 아니라 CJ 대한통운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습니다. CJ 대한통운이 구축한 전산 시스템에 배송 현황을 입력해야 하고 CJ 대한통운의 업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CJ 대한통운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정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말이 법정 소송이지 CJ 대한통운의 어거지입니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손을 들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죠.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리기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웹툰 작가 같은 노동자들이죠. 이대로 두면 플랫폼 기업이 늘어날수록 노조법의 사각지대가 커지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다양한 고용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입니다.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야5당과 시민사회가 만든 법안이 5월 말이나 6월 초쯤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남았고 내용은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직접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했습니다. 원청과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을 요구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정리해고 관련 파업을 인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경영정권 웃기지 말라는 거죠. 노동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파업이 불법으로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재계는 반발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조장해 기업이 365일 분쟁에 휩쓸릴 거라고 엄살을 떱니다. 앞서 노조 탄압의 상흔을 얘기했는데요. 보수 시장주의 진영이 경제주역이라고 칭송하는 재벌 대기업의 성장 이면에서 벌어진 현실입니다. 교섭권 보장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국격과 인권 차원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닐까요? 노동자에게 파업은 고육지책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합니다. 노동자로서도 교섭을 통해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게 더 좋습니다. 대기업들이 무작정 노란봉투법은 안 된다고 하는 건 대놓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게 해달라는 생떼에 불과합니다. 재계는 국가 경쟁력을 둘먹입니다. 빈번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질 거라고 합니다. 대기업이 국가 경쟁력의 본원이라고 하는 오만함이 엿보입니다. 정말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건 바닥에 떨어진 하청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구성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기술도 사람이 발휘합니다.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용접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굴지의 철강기업 포스코의 홈페이지에 적힌 문구입니다. 용접이 부실하면 선박 품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물이 새죠. 촘촘하고 균일하게 용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일의 상당 부분을 하청 노동자가 합니다. 지속적인 임금 삭감으로 노동자들이 조선업을 떠났습니다. 재계는 노조 탄압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현실을 외면한 채 노란봉투법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실질적 지배사용주에게 사용자성을 부여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아도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럽은 원하청 단체 교섭에 대한 논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교섭이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산업별, 업종별로 이루어지고 여기서 하청 노동자 요구가 함께 다뤄집니다. 미국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공동사용자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공동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지닌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노란봉투법에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계의 억지 주장을 대변했죠.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후보는 불법 파업의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낳은 끔찍한 결과를 알만한 사람인데 저런 망언을 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